오늘 지금 보니까 이 순간에 이진호가 오늘 공개된 녹취는 조작된 녹취다라고 또 지금 썸네일을 올렸나 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저번 카톡도 마찬가지로 조작 의심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수사기관에 다 원본을 제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녹음 파일도 원본을 다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업무 마치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많이 바빴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게시글에서 고지드린 것처럼 김세희와 부지석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가 됐고, 지금 수사팀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서 곧 안내를 받기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신속한 수사의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고소가 돼서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는 이제 기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요. 수사와 이후 재판 절차를 이제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좀 신중하게 유튜브에서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바빴던 게 고소장 준비 절차도 좀 촉박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충실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문 변호사님하고 좀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됐고요. 사실은 최근 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제가 무슨 미국에 소장을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소송 내역에 대해서도 다 지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만 해도 크고 작은 건들이 이제 수십 건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협상대리 업무라든가 또 이제 형사사건들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제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을 제 고객들이 전부 다 아세요. 아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이제 보실 테니까 이제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걱정도 해주시지만은 제가 과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려가지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상황이 제 본의와 상관없이 이제 처하게 된 거니까 이제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건들에 대한 영향은 없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제 고객들한테도 어떤 우려가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전화 드려가지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이제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신경을 쓰는 어떤 그런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좀 며칠 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직접 고소장을 혼자 작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기존 고객들이 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고 좀 우려를 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실력 있는 다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콘텐츠에 대한 또 만족이라든가 응원, 지지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후원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슈퍼챗이라든가 이제 후원금이 같은 것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후원 계좌를 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제 뜻에 맞게 소신껏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미니진 사건을 다루면서 팀버니즈한테 어떤 공격을 받고 제 사비를 틀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유튜브에서 번 돈을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돈을 제가 쓰면서까지 이제 했었어요. 또 제가 옳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하죠. 팀버니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변협에 진정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저한테 살인교사에 관여가 됐다는 취지의 그런 말까지도 이제 쏟아부어서 명백하게 이제 형사범죄 피해자가 된 거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당연히 중한 처벌을 구하고 또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제 사안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또 제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에 따라 제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여기 때문에 혼자서 쏟아붓게 되면은 제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제 폐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스스로 이제 동력을 그러다 보면 이제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고소장 같은 경우는 대충 할 것 같으면은 한두 시간이면 몇 장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때 가서 또 성실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제 수사기관한테 맡기는 이런 정도에서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가 사실 김세론 씨 사망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본 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은 작년에 이제 찌양 사건 때부터 봐왔었던 이제 가세연의 문제점, 이 사이버레카의 문제에 천착해서 이것을 다루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해왔던 과정이 저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는 정도의 형태로 이제 나타났다고 했었을 때 이것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김세희는 뭐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버레카의 이제 최고봉이자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지석도 그보다 더하면 되었지 이 사회에 미치는 이제 악영향이라고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국은 조작된 사진이라든가 나중에는 결국 음성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 몇 명을 이제 골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김세희가. 근데 부지석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와 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대중들이 그것을 더 믿도록 한단 말이에요. 제가 채널에서 여러 사건들 다루면서 다른 이제 변호사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에 협조하고 돕는 공모 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세희와 부지석의 악행에 대해서는 뭐 경중을 따질 필요가 없이 둘 다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왕 형사고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의도치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들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돈도 들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옳은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제가 감당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 자유롭게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하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작년에 제일 많이 다뤘던 민희지 사건에 이어가지고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또 콘텐츠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는 더 이제 열심히 해주시게 된 그게 있거든요. 10,000원에서 50,000원 이렇게 후원을 받았는데 의미 있는 큰 돈이죠. 이 돈을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여기를 참여를 한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해가지고 은행에 보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돈을 보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도 이제 계속 다뤄나갈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걸 끝까지 팔로우업 하시려고 하는 에너지들도 이제 더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에서 후원을 받기를 시작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내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게시글에도 썼지만은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돈이지만 제가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세희와 부지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지출하고 나서 남게 되면은 그거는 좋은 데 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후에도 이러한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어나운스를 하고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반대급부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모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기부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걸 공식화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들 진행하려고 하니까 반대급부에 대한 거 없이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나운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한테 보내주신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공개를 할 거고 약속드린 것처럼 이번에 김세희와 부지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출 범위를 넘어서 남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알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그냥 쭉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라이브 같은 것들 한다고 그러면 켜놓고 그냥 3-4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김수현 씨라든가 진행되고 있던 어떤 메인스트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나 어떤 다른 기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고소를 하는 거니까 원래 본류에 있던 사건에 더해져서 아마 관련 사건들로 처리가 돼 나갈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라거나 수사의 기밀성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갈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한테 또 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에 관해서라든가 뭐 당분간 라이브를 진행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렇더라도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내용의 범위에서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 중에서도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해오고 있던 부분이라든가 하는 범위에서는 채널에서도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도입 후에 그때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이제 김세희랑 부지석이 한 발언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게시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김세희도 그 사기꾼한테 속았다? 뭐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소연 변호사 같은 분이 김세희 쉴드를 치고 있던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들 전부 다 기자회견 들으면서 거짓말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들으면서 저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김세희와 부지석이 오랜 시간 준비해가지고 1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증거들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거 말도 안 된다고 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세희와 부지석은 그것을 믿고서 했다? 또는 그게 거짓일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알아차리는데 부지석이 몰랐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흘 전에 올렸던 글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머니투데이의 전영주 기자님이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기사를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김세희가 주장하던 내용 있잖아요. 그 2016년도 카톡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작년에 그 SNS에 사진 올리고 나서 준비했던 입장문이 포함된 그 카톡 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2015년도 11월부터 사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제시한 사진이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2010년도 사진이라고 이제 본인이 적었으니까 어떤 거짓된 증거로서 뒷받침해야 될 만큼의 어떤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김세희 스스로가 2016년도에 김수현 씨가 보낸 카톡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카톡을 보더라도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아직까지 어떤 성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진 이 카톡을 그때 보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녹취를 보면은 그 음성 녹음을 봤을 때 김세론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다, 이런 주장들이 거기 나와요. 김세론 씨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가 이제 2014년도라는 거잖아요. 이 녹음 파일에 의해서 2014년도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주장을 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희가 이전에 주장하던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개하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게 거짓일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김세희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바로 직후에 이진호 씨랑 은현장 씨가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 증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된 이후에도 김세희가 계속 반복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건 사실 기자회견 당일에도 그에 관한 발언을 김세희와 부지석이 합니다. 그래서 김세희와 부지석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진호 씨가 준비된 영상을 그때 올린 거예요. 썸네일에서 이건 다 조작된 거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나서 김세희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순간 기자회견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진호가 오늘 공개된 녹취는 조작된 녹취다라고 썸네일을 올렸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에 바로 이어가지고 부지석이 지난번 카톡도 조작 의심을 들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원본을 다 제출하고 있고, 저는 2010년도 카톡을 제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출했으면 당연히 김세희가 유튜브에서 그걸 제출하고 설명을 했겠죠. 일부만 선별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뭐 부지석도 바로 이어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오늘 김세희와 본인이 한 모든 얘기들이 사실이다 라는 취지의 못을 박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김세희라는 사람은 사이버 레카로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 타이틀을 걸고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설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더 믿게 되잖아요. 제 채널에 댓글에 보더라도 변호사가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직함을 달고서 얘기를 함으로써 김세희가 하는 모든 거짓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게 되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를 둘이서 살인 교사범으로 모는 그 기자회견 범행 현장이 녹화된 장면이 클럽 전광판에 나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어요, 부지석은. 이게 2차 기자회견의 그 내용이 맞더라고요, 지금 배경을 보면. 제가 고소장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고소장 뒷부분에 이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건 뭐 저희의 의견이니까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석은 당일 기자회견 이후 클럽 전광판에 해당 기자회견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된 것이 자랑하듯 게시된 상황을 즐기면서 이를 자신의 인지도나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를 성과처럼 소비하는 태도이죠. 전 국민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기 유명해졌다 이거죠. 지금 가세현 채널에 있는 그 영상만 조회수가 30만 회가 넘고요.
그날 여러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중계하면서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다 합치면은 수백만이 될 겁니다. 수백만이 보는 가운데 저는 이제 살인교사범으로 몰린 거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명확하게 5차례나 언급이 되고 화면에서 수십 차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명예훼손을 당한 거죠. 전 국민 앞에서. 그리고 나서 그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 사실 주장에 대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럽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부지석이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김세희를 도와왔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장면의 하나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서 조작된 증거에 기해서 몇 사람을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범행에 있어서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오고 있다는 거고, 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유족이 특별히 어떤 기여를 했다라거나 관여를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가 뭐 유족을 상대로 해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이제 취할 필요까지는 제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무슨 자객을 보내서 살인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상록의 배후에 뭐 이진호 씨나 또는 김수현 씨가 있다는 취지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하고 있고, 김수현 씨의 오히려 사주를 받은 이진호 씨와 친한 고상록이 이렇게 했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실행행위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깝게 있는 건 고상록 변호사죠. 그래서 고상록 변호사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제가 직접적인 그런 살인 교사의 사주를 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배경에는 이제 이진호나 김수현 씨가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사실 뭐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진작부터 이제 부각되고 있던 김수현 씨라든가 이진호 씨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엄한 제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유족분들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골드메달리스트 쪽에서 유족에 대해서도 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제 귀속이 되게 되겠죠. 김세희와 부지석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수현 씨나 이진호 씨를 뭐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끼워 넣은 상황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제가 실행행위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가담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현직 변호사를 국제적 청부 살인교사의 행위에 가담한 자로 지목하는 극단적이고 악의적인 조작 모함 행위다. 이들이 주장한 행위를 제가 정말로 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범죄 행위잖아요. 그 자체로 해외 토픽감이 되죠. 더군다나 어디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에서 현직 변호사가 이런 일에 가담해서 국제적 청부 살인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김수현 씨와 같은 뭐 글로벌 톱스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해외 토픽이 될 정도의 뉴스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도 그 정도 일을 제가 직접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서 저를 이제 묘사를 한 것이고요. 변호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 더군다나 이런 공적 사건에 대해서 공개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이 실은 뒤로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조금 더 치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면은 법치주의와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이거는. 특히 김세희와 부지석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박과 상당 부분 사실 확인이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고 동일한 허위를 반복하고 있죠, 김세희가. 그리고 부지석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죠. 클럽을 가고 있고. 그러면서 김세희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피해자의 인격, 직업, 법적 지위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를,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걸 계속해서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대중적 주목을 유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지석도 마찬가지죠. 클럽에 가서 이게 전광판으로 띄워진 상황에서 그걸 즐기면서 이것을 마치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즐기고 과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이걸 변호사로서의 자기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유해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보편적인 사회적 정의를 해하고 여론 형성 구조 자체를 지금 교란시키는 위험한 범죄 행위죠. 매우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이버 레카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수사기관에 이제 드리고 있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아마 은연장 씨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가세연 팬클럽 방이 있나 봐요. 200명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김세희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그저께 제 게시글에 올렸어요. 이것도 이제 전영주 기자님 기사인데 뉴욕시 총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살인 미수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사실이 있냐 이렇게 확인했더니 없다, 그런 사실이. 아예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이 체포 또는 구금될 경우에 법 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영사관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보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애초에 김세희와 부지석이 주장한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영사관에 직접적으로 이런 피습 사건이 없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준 거예요. 김세희가 무슨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이한거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사관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이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 200명 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소에 하는 짓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지금 피습 사건이 있었다. 이 기사가 오보이다.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살인, 미수 등 특정 범죄로 저질러서 체포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진 거고 당연히 그게 아니라 강도 사건으로서 접수가 됐지 이 병신들아. 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댓글을 써달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말을 쓰면서 그런 취지로 댓글을 달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채널에 와가지고도 말 안 되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채널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나가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가세연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세희한테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김세희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써있네요. 병신들이죠. 병신들. 참고로 저는 이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해대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이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랬었었는데 이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욕설을 섞는다든지 조롱을 하면서 이런 댓글들을 달아요. 걔네들의 그 저열한 생각들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쓰더라도 너는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니까 너는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걸 노려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잡한 공격들을 하는 건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은 수준의 욕설을 해줘요. 익명 뒤에 숨어있는 이런 애들이야말로 진짜로 저열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무기대 등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는 똑같이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들이 특정되는 게 아니니까 욕설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특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 어차피 특정할 수 없고 그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열하게 공격을 해봤자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는 동일하게 하거든요. 사람 잘못 골랐다. 그래서 이 익명 뒤에 숨어있는 이 병신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뭡니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이거 제가 주변 기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일까요? 그랬더니 뭐 다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카톡방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니까 김세희가 그러니까 범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 대한 범행을 포함하여서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피습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뉴욕 영사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처음 기자회견 할 때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고 됐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요. 나아가서 이진호 씨, 윤여정 씨가 바로 체계적으로 반박한 이후에도 그걸 계속 사실이라고 밀면서 방송을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접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교사하면서 가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짓 여론을 선동해서 댓글을 작성해라라고까지 해서 지시까지 해요. 김세희는 지금까지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요. 기자회견 한 지 지금 2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제 지속하고 있고 대중을 상대로 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그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피습 사건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꾸미고 있죠. 여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범행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곧 고소인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이러한 추가적인 증거들까지 모으고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잘 설명을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한 사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김현장에 나와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어떤 편향된 생각들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혐오를 더 강화시키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제 채널에서 일관되게 그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가세연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회악이 작년에 이제 찌양시에 이어가지고 올해 이제 김수현 씨를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분노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애초에 시작 자체가 카톡 증거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잖아요. 그게 디지털 증거를 조작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중들을 기망하고 그걸 가지고서 유명인을 공격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이죠. 그런데 그 디지털 증거의 조작이라는 게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조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이제 AI 음성을 활용해서까지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대중을 기망하고자 하는 이런 조작 행위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업무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2월 정도부터는 제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을 활용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죠.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 써서 전달하기 좀 좋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에 쓰고 그걸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다시 글로 써가지고
AI 음성으로 해가지고 이걸 읽히는 영상을 제가 몇 달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뭐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활용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제와 비슷하게 이게 기술 수준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의 음성을 모방한 AI 음성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범죄 행위에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이미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문제를 삼고 있던 그 사이버 레카들의 댓글 조작 공작에 관한 행위까지도 드러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페이크 뉴스, 조작된 사실을 가지고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세희와 부지석이야말로 현재 유튜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묶어가지고 가장 위험성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그런 온갖 나쁜 짓들을 이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것을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되겠고요. 사실은 김세론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3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막을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곧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아마 어느 분이 대통령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재명 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서 아주 좀 강력하게 법제화를 하고 중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을 하고 수사기관의 분위기와 문화로서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이제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씨가 이 AI를 악용한 어떤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제가 헤드라인에서 봤었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뭐 권성동 씨가 논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헤드라인 많이 뜨는데 논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뜻을 모아서 같이 제도화를 하고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보면 이제 여야 손잡은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범죄 심각하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범죄는 AI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한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책 부족하다는데 이게 꼭 여성이나 미성년자 문제만은 아니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여성 문제라고 해서 접근할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뭐 김수현 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피해자가 저도 됐고 심지어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공인도 아닌데도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냥 저는 전문가로서 여기 소신껏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여성과 미성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합치를 해서 이런 법제화를 좀 더 강화하고 이번에 너무나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대선 때문에 수사가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김세희가 정치 유튜브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와 관계없이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지만 저는 강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직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고소를 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어떤 생각과 입장을 존중해가지고 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만은 계속해서 김세희가 이러한 피해를 양산하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해질 텐데 뭐 현재로서는 이재명 씨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지금 뭐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대통령까지도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우려했던 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이것을 좀 훼손할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의석수가 많고 대통령을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견제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왕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모든 권력을 가져갈 것 같으면은 이참에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또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역풍 이후에 그때 열린우리당이 어떤 많은 의석을 가져간 이유로는 여소야대 상황이 거의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씨를 지지하진 않지만은 만약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정권 초반에 잘 하시도록 응원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은 이런 좀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집행도 하고 김세희 같은 놈들 다 때려잡고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김세희 같은 명확한 사회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함으로써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 씨에 대한 개인적인 뭐 감정은 없지만은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 자유통일당하고 뭐 같이 해오고 한 과정들을 봤었을 때 제가 지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분을. 저는 민주당과 국힘 공히 제가 생각하는 분이 이번에 후보가 되지 못하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좀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여야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론조사에 밀리고 있지만 만약에 김문수 씨가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이제 이재명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도 국힘이 좀 돕고 또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어느 쪽이 정권을 잡으시든 김세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길어질 줄 알았고 또 두서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한 열흘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이 바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동시에 지금 일어나서 좀 바쁜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듯이 김세희와 부지석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의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서는 오늘 두서없이 많은 말씀 드렸으니까 다음번엔 조금 더 정돈된 말씀을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오늘 뭐 대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게 됐지만은 이번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저도 투표를 할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과잉 충성하는 강경파들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당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을 때 그 당이 이제 더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은 국힘대로 지금 사실은 뭐 계엄하고 뭐 탄핵 상태가 되면서 사실은 망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주변에 정치에 관심이 기존부터 있던, 제가 봤을 때 좀 유능하고 중도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손들고 국힘에 들어가지고 정치하겠다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니까 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영입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국힘 내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김문수 씨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뭐 정광훈 목사죠, 자유통일당 쪽에 이런 분들이 많이 기웃거리면서 국힘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양쪽 다 한쪽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워 보였고, 사회 자체가 점점 극단으로 가고 대입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있어서 김세희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부터 척결해 나가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화합하고 합치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좀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저는 이재명 씨나 김문수 씨한테 표를 주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다고 이준석 씨에 대해서 아주 뭐 강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저와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투표는 포기하지 말고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TV 토론도 많이 보고요. 우리 공학들도 조금 살피면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관점에서 투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에서 솔직한 태도일 수 있고요. 뭐 마치 나는 나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공익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뭐 김세희와 부지석에 대한 어떤 중한 처벌이 이 유튜브 세계 내에서 사이버 레카드를 청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표를 드리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선거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고민 잘 하셔가지고 각자가 이제 합리적이고 좋은 투표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서없이 많은 말씀 드렸는데 며칠 내로 다시 이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